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5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첫 발을 떼서 직장인으로서 투자자가 되겠다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럼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면은 그 저축은 그걸 많이 하셨었어요? 예, 많이 했어요. 원래도 제가 또 막 이것저것 사드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돈은 진짜 그래도 그렇다고 뭐 목표를 갖고 저축한 건 아닌데 일단 쓸데없는 걸 안 사니까 돈이 모이긴 모였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쓸데없다라는 걸 어떻게 결정할 거냐. 많은 사람들이 다 쓸데없는 것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 나름 쓸모가 있다고 생각해서 막 사는 건데. 그쵸. 원래 성향이 그러면 돈을 잘 안 쓰시나요? 원래 성향이 돈을 잘 안 썼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좀 상황이 안 좋고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 아까워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어디다 뭘 척 쓰는 거를 되게 아까워하고 되게 그런 거 고민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밥 먹을 때도 싼 거 먹고요.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식당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보통 있고 특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특 안 먹고. 그 횟집 가서 진선미 이런 거 쓰면 미 아니고 약간 점심 그쵸, 정식. 점심 특선 막 이런 특선으로. 거 그런 거 먹고 아니면은 뭐 순댓국집 가면은 그냥 보통 먹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고 네. 그리고 되게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공부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돈 안 쓴 거예요. 네. 공부도 안 했다? 그게 어떤 뭐 자기 개발하거나 자기 개발 뭐 영어 학원 다니거나 자격증 따거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일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일하고 야근만 했어요. 야근하고 집에 와서 진짜 자고. 회사 일만 했어요. 그리고 너무 늦게까지 일하니까 돈 쓸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차를 사거나 막 이런 것도 차도 안 샀어요. 왜냐면 제가 직장이 을지로인데 회사가 집이 마포니까 뭐 차 탈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주말에 차 쓸 일 있으면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려갖고 잠깐 빌리고. 이게 뭔가 이 부동산 투자자들은 약간 공통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돈을 좀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원래 천성인데 여기에 부동산이 곁들여져서 그렇죠.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과소비했던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야구? 어디 팀? LG 트윈스. 전 두산. 네, LG 트윈스 팬인데 제가 투자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 정리하려고 막 방 같은 것도 정리하고 그랬는데 되게 놀란 게 LG 트윈스 그 선수들 저지 셔츠 있잖아요. 그게 한 10대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미친놈아. 야, 너 미쳤지 진짜 막. 그리고 이러고 보니까 제가 많이 쓴 데가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막 식사하고 옷 사입고 이런 건 돈 거의 안 썼는데 놀러 다니는 거 하고요. 야구장 가는 거에는 진짜 돈 많이 썼어요. 그러면 뭐 저축률이라고 해야 될까? 뭐 대략 어느 정도는 저축하셨어요? 그래도 한 반 이상 모았죠. 그래도 왜냐면 뭐 여행 맨날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반 이상 모았고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좀 극단적으로 했어요. 어디까지 뭐 저축을 하셨어요? 그때 다시 하라면 저한테 누가 투자 생활 다시 하라면 할 수 있겠냐? 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돈 아끼는 건 못 할 것 같은 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한 1년 정도를 한 달에 15만 원 갖고 살았으니까. 한 달에 15만 원? 빡셌죠 진짜. 그 주거비는 이제 부모님 집이었고 그때 결혼했었으니까. 결혼하고 15만 원? 저 혼자 쓰는 거. 근데 가정에서 쓰는 거는 근데 그것도 되게 엄청 틀어막았어요. 애도 없었고 그때는 진짜 극초반에. 애기 나오기 전에는 뭐 와이프 병원 가는 거랑 그다음에 와이프 식사하는 거 이런 것도 얘기하니까 미안하다. 저도 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그 통장을 만들어 놓고요. 현금을 썼고요. 일단 현금 썼고 이제 매달 쓸 금액을 딱 정해요. 이게 또 30일이냐 28일이냐 30일이냐 따라 달랐거든요. 삼성이니까 21일 아니었어요? 급여는 21일인데 월이 어떤 달은 31일 어떤 그렇죠. 달은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생활비를 딱 정해놓고 썼었는데 100만 원을 안 넘겼었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이제 목표를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좀 저 도움 됐던 건데
한 달에 100만 원을 쓰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단 돈 월급 급여 들어오면 전부 투자 통장으로 다 빼는 거예요. 그 빼고 여기서 그 우리가 목표로 하는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중에 한 50만 원을 뽑아요. 그리고 집에다가 이렇게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현금 꽂아놓는 거 팔거든요. 캘린더로. 거기다 이제 꽂아놓는 거예요. 2만 원. 그럼 나 1,000원, 너 1,000원. 그게 꼭 갖고 나가는 거죠. 갖고 나가고 막 써갖고 막달에 마지막 날 통장을 딱 까요. 그러면 100만 원 중에 만약에 우리가 덜 썼으면 한 2만 원 남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걸로 시원하게 플렉스. 플렉스. 그러니까 100만 원이 목표인데 100만 원보다 덜 쓰면 나머지 돈은 마지막 날 다 쓴다. 네.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렇게 해갖고 둘이 막 치킨 시켜 먹고 막 울면서 시켜 먹고. 아니 진짜로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그거 안 하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왜 맞벌이셨어요? 아니 저 외벌이요. 외벌이었기 때문에 부인님이 나보다 훨씬 대단한 거예요. 진짜.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로 딱 정해놓고 저희는 딱 그 주당 일주일에 쓰는 돈 얼마 해서 봉투에 넣어놓고 그걸로만 현금 쓰였어요? 현금으로. 현금 써야 돼요. 현금 써야 돼요. 카드 쓰면 절대 안 돼요. 카드 뭐 포인트니 뭐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잘라버리고 딱 한 카드 정도 긴급하게 쓸 거 정도만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현금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그때 이 힘든 것들, 짜증나죠. 특히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저는 70% 정도 저축을 했는데 애한테 뭔가 못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안 좋았어요. 마음이 되게 안 좋고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하셨죠. 맨날 했죠. 이게 투자하다 보면 투자금이 없는 게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이제 길은 알았어. 뭔가 길이 보여.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더 쥐어짜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엄청 쥐어짰고요. 그때 쥐어짜면서 이제 저는 이제 역전세가 있을 때 그때 수도권에 17년, 18년, 19년 상반기까지 19년 하반기부터는 전세 안 받았었고 19년 상반기까지 전세가 빠지면서 수도권에 단기간에 물건을 많이 늘린 사람들 되게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그때 공포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이거 딱 돌아가는 거 보니까 물량 터지는 거 보니까 보수적으로 보면 2020년까지는 전세금 빠질 수도 있겠다. 처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현금을 한 3억 이상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마통이랑 이런 거 준비를 다 하고 그 전에 이제 대출 써서 투자 안 하고. 그 막으려고 딱 해놨는데 한 1년 반 정도 계속 이제 물론 운 좋은 데는 전세금 올라간 데도 있는데 전세금 빠지는 것들이 더 많았으니까 전세금 빠지면은 제가 쟁여놓은 3억이라는 돈에서 계속 전세금을 내주잖아요. 근데 전세금 내주는데 한 절반 정도 딱 내준 거예요.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직 반이 남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니까 그때 제가 또 쥐어짜자. 쥐어짤 땐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밖에 없어. 이미 마른 오징어인데 그래도 있지 않을까? 한 번 하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장모님한테도 가서 혹시 모르니까 좀 이렇게 담보를 잡을 수도 있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정말 사실 안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사위 입장에서. 근데 정말 그렇게 막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땐 또 모르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럴지를. 이게 갭 투자라는 게 지금은 워낙에 좀 막 올라버렸고 해서 되게 쉽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이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써서 말 그대로 진짜 이 파도 속에 막 뛰어드는 거잖아요. 뛰어드는 거죠. 만약에 상승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시스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피말리는 게 있죠. 저 자다가 많이 깼어요. 막 식은땀 막 나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죠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전세금과 이걸 어떻게 돌려주지 내 연봉으로? 내 연봉으로는 도대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엄청 스트레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진짜 하여튼 무장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 우리가 여기서 그리고 저는 돈 좀 되고 이제 돈 돌기 시작하고 나서도 와이프한테 그 보상을 잘 안 했었어요. 그래요? 왜냐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책 보다 보면은 이게 망하는 부자들 특징. 잘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뭐 500 벌다가 한 달에 뭐 2,000을 벌게 됐어. 근데 한 달에 500 벌 때 한 달에 뭐 200만 원 쓰다가 4배 늘었으니까 800 쓴다.
뭐 요렇게 하면 아니면 네. 심지어 극단적으로 옛날에도 300만 원 남겼으니까 2천에도 300 남기게 1700 쓰자. 이런 사람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 맞죠. 네, 맞죠. 네, 맞는 거죠. 네. 왜냐면 이게 거꾸로 하기 진짜 어려우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이렇게 쉽게 그 보상을 잘 안 줬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올해부터는 좀 바꿨죠. 올해 딱 들어오면서부터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얼마나 잘 살렸어 도대체. 그만해 이제 막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런 얘기 하시죠? 솔직히 하죠. 안 할 수는 없죠. 네. 어느 정도 네. 이제 왜냐면 이게 저도 그런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계속 먹어가니까 이제 뭐 돈을 그럼 언제까지 벌 거냐라는 그죠. 그런 원론적인 좀 고민도 솔직히 있고 뭐 언제까지 아낄 거냐라는 것도 있고 해서 뭐 저 조금씩 조금 쓰려고는 하거든요. 네,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 방송에서도 그렇고 좀 5천만 원 정도는 좀 모으라고 얘기하시는 편이죠. 그쵸. 그러면 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5천 사실 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그렇죠. 지금 너무 제가 사실 이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그 핵심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이라서 5천을 모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다면 작은 거의 뜻은 이게 한번 이 꽉 깨물고 모으면 모을 수 있는 돈. 내가 예를 들어서 급여가 엄청 박봉이라도 뭐 한 달에 내가 뭐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을 좀 꽉 깨물고 모으면은 모을 수 있는 돈 2, 3년 정도 안에 그리고 또 많다면 많다는 의미는 제가 주변에서 제 경험상 부동산, 주식, 창업을 다 할 수 있어요. 5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나한테 맞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돈 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직히 200만 원 갖고 부동산 못 하잖아요. 그렇죠. 뭐 힘들죠. 사실.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초보자라고 하면 더더욱 힘들잖아요. 어렵죠. 하더라도 이제 엄한 거 사고 있죠. 근데 200으로 주식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0으로 창업도 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5천을 딱 들고 있으면 사람마다 다르고 저는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다 부동산 하란 말 절대 안 해요. 이게 사람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부동산은 머리 좋은 사람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면 진드간이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창업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또 주식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부동산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세 개 중에 뭐든지 할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이니까 그래서 5천 원을 일단 모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5천 모으는 거 좋은데 그 시간이 사실 뭐 1년 안에는 거의 안 되실 거고 막 2년 뭐 3년 걸리는데 그 안에 사실 조급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 뭐 코인 이런 걸로 막 가서 더 빨리 불려서 5천을 만들겠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초보자랑 경험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초보자는 항상 베스트 생각하고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잘못될 걸 생각해요. 그게 너무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얘기예요. 그죠? 초보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나 너나이 영상 봤는데 5천만 원 모으라더라. 나 5천만 원 막 모으고 있어. 한 3달 됐어. 막 죽겠어요. 근데 내 친구가 갑자기 옆에서 야, 나 테슬라 떡상이다. 나 이거 100만 원 넣었는데 지금 뭐 250 됐다. 너 얼마 모았어? 난 쎄 빠지게 모았는데 150만 원밖에 못 모은 거야. 맞아요. 근데 이러면 현타 오잖아요. 그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쟤 말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 중에 나한테 테슬라로 저 돈 150만 원 벌었다고 하나도 안 아꼈는데 난 돈 150 더 벌었다? 라고 말하는 저 친구 말고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도 주식해서 저렇게 됐을까? 그렇죠. 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잘 된 사람만 보냐 이거예요. 그거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티끌은 모아도 티끌은 굴려도 티끌이라고. 근데 무서운 거는 티끌 모아 티끌도 맞아요. 티끌 모아도 티끌이에요. 근데 티끌 굴려도 티끌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티끌을 모았을 때 더 뒤로 가진 않아요. 근데 티끌을 굴리다 잘못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소액으로 하다가 돈 잃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고 사실 이게 약간 공감대 형성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런 20대 30대 친구들 만나고 저도 만나서 얘기할 때 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산이 쌓이고 하면서 돈 100만 원, 200만 원에 대한 감이 많이 이제 옛날 같진 않으니까. 네.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그게 전 재산인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실감이 큰 거예요. 네. 진짜 네. 눈물 고여가지고 막 네. 말하고 맞아요. 막 후회된다고. 네. 자기가 그거 그때 주식하지 말걸. 네. 특히 20대 때 뭐 1,000만 원 단위 이렇게 잃은 친구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 멘탈이 복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무조건 철저하게 이거는 공식이 있고 확률이 있어요. 재테크는. 네. 그럼 내가 딱 봤을 때 내가 주식으로 벌 수 있는 돈을 딸 수 있는 확률이 50%가 넘는 게 아니면 그거 모으라는 거죠. 그냥. 그리고 그 모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모을 때는 힘든데 이게 나중엔 게임처럼 되더라고요. 저는. 착착착 쌓여. 쥐어짜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테트리스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만큼 계산이 정확한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곱하기예요. 그냥 내가 이거 곱하기 12인 거예요. 그리고 가끔 또 운 좋은 일도 생기고 뭐 회사에서 뭐 갑자기 네. 막 상하 나온다거나 그러면서 돈이 조금씩 모이면 그때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식은 경험인데 씨 돈을 굴려봐야지. 근데 그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주식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경험 없는 사람이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친구가 돈 는다고 해서 게임하듯이 돈을 딱 넣어갖고 만약에 돈을 잃는다 그럼 그 친구들은 거기서 올라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을 한다는 거는 거꾸로 부동산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주식으로 간 거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 저축을 하는 그 속도와 어떤 인내심을 좀 갖기 전에 또 반대로 성공을 맛보기도 하잖아요. 네. 독이죠, 독. 네. 100만 원이 진짜 150만 원으로 막 하루 만에 막 이틀 만에 늘어나는 걸 한번 맛을 보면 저축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지금 월급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게 좀 더 내가 투자 마인드 자체가 좀 이상하게 꼬여버리니까 한두 번 성공할 수 있어도 결국에 마지막에 말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아예 5천까지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 상황 중에 만약에 근데 공부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이해가 일단 돼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뭐 결국에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은 3개인데 회사 다니는 거, 사업하는 거, 투자하는 거 3개인데 큰 돈을 버는 건 2개죠. 방식이. 그렇죠. 그럼 결국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사업은 내가 뭐 아예 미천없으면 못하니까 이거 모아서 해야 된다 치더라도 뭐 투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2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돼요. 이해는 해야 돼요. 책도 좀 보고 그렇죠. 돈 모으면서 그리고 제가 또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막 가슴속에 열망이 생겼었어요. 그런 책들 읽으면서 근데 사실 부동산 책이 요즘에 많이 나오지만 뭐 제가 더 투자 시작했을 때만 해도 부동산 책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책 싹 다 읽고 그 다음에 읽을 책이 없으니까 저 주식 투자 책도 많이 봤어요. 막 가슴이 막 그 읽을 때 막 타오르는 느낌 있잖아요. 주식 사야겠다 이게 아니고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다. 나도. 이게 공식이 있는 거구나. 이거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제 경험인데 돈도 더 빨리 모여요. 그렇죠. 뭔가 빨리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순환으로 한번 첫 번째 관문을 그런 식으로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2년, 뭐 3년 해서 5천만 원을 이미 모은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이런 분들은 뭐 저도 뭐 부동산을 해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은 사실 부동산이 좀 느리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도 있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좀 규모도 키울 수 있고 또 겸사겸사 들어가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부동산이 좋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거죠. 그럼 이분들은 사실 가장 이 영상을 보면서 걱정하는 부분은 그걸 것 같아요. 뭐 너네 둘은 옛날에 했잖아. 지금 이게 되냐 이거지. 라는 거에 대한 그런 고민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5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첫 발을 떼서 직장인으로서 투자자가 되겠다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럼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5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사라지는 시장이 단기간 안에 오진 않을 것 같아요. 빠른 시간 안에 오진 네. 않을 것 같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최소 투자금이 뭐 인플레가 있으니까 네. 뭐 1억, 뭐 9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도 일단 5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그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 많이 달렸더라고요. 제가 5천만 원 모으라는 영상 밑에 네. 나 5천 모았는데 이제 뭐 해야 되냐. 그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얘기를 해야지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딱 언제 5천이 있어요, 내가. 네.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이 5천을 갖고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먼저 셀프로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준비 상태를 공부를 그동안 왔다면 내가 공부를 해왔나? 네. 공부를 안 했나? 공부를 안 했다. 그럼 일단 5천에서 그냥 더 모아. 일단 더 모으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저는 나와 있는 책을 다 봤어요. 그냥 일단 책을 다 보는 거예요. 네. 네. 책을 다 보고 그 중에 여러 가지 보시다 보면 왜냐면 종류가 많거든요.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네. 주식 안에서도 뭐 모멘텀으로 하는 분, 트레이딩 하는 분도 있고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 안에서도 종목도 다르고 네. 이 단계도 달라요. 똑같이 아파트를 해도 누구는 재개발하는 사람 있고 그렇죠. 분양권 하는 사람 있고 재건축하는 사람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보면서 자기가 딱 나는 제로 베이스니까 더 쉬워요. 이해가 빨리 되는 영역이 있어요. 봤을 때. 네네. 그럼 나 이거가 이해가 잘 된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이거는 그래도 알겠다 싶으면 그런 걸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그걸 정하고 나서 그 분야에서 돈 번 사람을 찾아요. 실제로. 네. 그 사람이 실제로 실력 있는 사람인지 돈 번 사람인지를 찾고 그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게 제가 했던 방식 그대로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네. 많은 분들은 아마 책을 보면서 네. 그냥 제일 돈 빨리 버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뭐 재개발이 뭐 요즘에 좋다더라 해서 네. 재개발을 봤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이게 좋대.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어떻게 요령을 알려주는 사람 없을까 해서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점이 약간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 일반 사람들이 왜 투자해서 실패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공통점이 딱 있는데 네. 투자가 실력이라는 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투자 결과를 그러니까 100% 다 운이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이나 요행수. 네네네. 네. 그러니까 운이나 요행수가 결정한다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내가 이제 이게 빨리빨리 치고 나가고 싶은 거죠. 네네. 아 이것만 되면은 그리고 베스트만 떠올리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피해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도 실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일단 네. 받아들이는 거 그거. 네. 제가 저렇게 잘 된 건 운이 아니라 뭔가 제 하는 방식이 매뉴얼이 공식이 있다는 거를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기지 않아도. 그러니까 고스톱도 실력이 있어야 그러니까요. 돼요. 네. 그렇죠. 그거 뭐 패 돌리는 거 운이지 완전히.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쌓이면은 다른 거잖아요. 네. 뭐 첫 판은 내가 운 안 좋으면 이 판은 죽을 수 있죠. 네.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은 100판 중에 50판, 60판을 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벌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적게 잃고 많이 따고. 그렇죠. 네, 그게 실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실력이라는 게 재테크에 존재하는 영역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럼 그거를 안 상태에서 내가 5천만 원 모은 상태에서 실력이라는 게 있어. 그 책을 쫙 읽어보고 나한테 맞는 영역을 찾은 다음에 이 분야에 실력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야에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네. 자기가.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야 그 사람이 나를 왜 만나죠? 막 그러잖아요. 네.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좀 뭐한데 돈 내고 만나세요. 네.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네.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그 책들을 읽고 저한테 투자 가르쳐 주신 이제 너바나님을 만나고 싶어 갖고 너바나님 만나려고 막 고민을 하다가 너바나 블로그에 갔는데 블로그에서 그때 무료로 코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뭐 무료 하는 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네. 그래도 일단 만나봐야겠다.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 책에서 느낀 거는 저는 그 사람의 진심이나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저자의.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내 책에 서평을 올려주시면 그분들 중에 제가 몇 분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 만들겠습니다. 근데 2군데 다 올려달라고 하셨어요. 네. 그때 교보랑 예스 이런데. 네. 근데 저는 그때 온라인 선임 11개였거든요. 11개 다 올렸어요. 네. 11개 다 올리고 그걸 또 다 다르게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네. 나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뭐 강의를 하고 있으면 강의를 듣든 아니면 그 사람이 얘기해주는 거 영상이나 이런 거 찾아볼 수 있으면 영상을 보든 해갖고 그 사람한테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배울 수 있나. 네. 그거를 찾아서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틴을 짜는 거예요. 어떤 걸 하겠다. 네. 근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버리는 시간만 채우면 돼요. 처음에. 네. 그 루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저는 어떤 루틴을 만들었었냐면 처음에 돈 모으고 돈 든 상태에서 책 읽고 제가 아파트를 해야겠다 딱 정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를 잘하는 사람, 아파트로 돈 번 사람, 부동산 돈 번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책 많이 보고 네. 당신의 비는 시간을 체크해서 채워라. 생산적 활동으로 채워라. 네.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땡기고요.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맨날 2시에 자서 막 네. 8시 일어나고 막 머리도 못 말리고 네. 막 출근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네.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고 네. 자는 시간은 똑같이 잠 안 줄이고요. 음. 그리고 6시에 딱 눈 뜨면은 대부분 사람들 자고 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직장 생활 할 때라 회사에서 집에서 회사까지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8시 넘어서까지 시간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한 2시간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2시간 동안 제가 아파트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그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좋은 책들을 다시 보면서 정리를 한 번씩 싹 다 하고요. 그리고 회사 가서 일하고 점심시간에 전화하고 부동산에 앉아갖고 네. 먹으면서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샌드위치 먹으면서 저는 화장실 가서 했어. 저도 화장실에서 한 적 있어요. 네, 화장실에서 많이 하고. 네, 책도 화장실에서 네. 보고.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 전화해가지고 임장할 거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이제. 네. 네. 그리고 저녁 때 되면 평일 저녁 때는 부동산 잘 안 갔어요. 네. 평일 저녁 때는 그냥 갔어요. 임장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네. 네.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이나 이런 때 이제 부동산을 쫙 잡는 거죠. 처음에는 뭐 작게 잡고 네. 2개, 3개만 잡고 왜냐면 처음 가면 머리 빙빙 돌잖아요. 네. 네. 네, 기억도 안 나고. 잘 기억도 안 나고. 네, 네. 근데 나중엔 익숙해지면은 집을 하루에도 막 몇십 개씩 볼 수 있으니까 토요일 날 그렇게 하고 루틴을 딱 그렇게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론 공부, 뭐 네. 강의 들은 거 복습하거나 이런 거를 새벽에 하고 네. 점심 때는 계속 전화, 저녁 때는 현장. 이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한 3년을 돌았어요. 3년을? 네. 그 일요일까지 딱. 네. 딱 그렇게 3년 도니까. 네. 나의 개인 생활이 없네요. 없죠. 네. 근데 아시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네, 당연한 거죠. 근데 이렇게 살으라고 하면 저는 못해요 라는 분들도 사실 많긴 많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부자 그러면 안 되면 된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자가 행복하진 않아요. 다. 맞아요. 네.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돈 생긴다고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아요. 내가 막 밥을 하루에 6개씩 먹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먹는 메뉴도 식성이 어디 가요. 맞아. 네, 그냥 뭐 김치찌개 8,000원짜리 먹어도 맛있는 데 가서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저 어제 비빔면 밤에 끓여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대패 삼겹살 사다가 아이스 엉거 네. 그거 싼 거 있잖아요. 그거 사다가 구워가지고 비비면 먹어도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몇십억 생겼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막 달라지는 거 드라마틱하게 없어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전보다 마음이 편해지는 건 있죠. 그렇죠. 네. 네. 뭔가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컨트롤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막 참지 않아도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내 안에 결핍을 숨기면서 쿨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네.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면 돼요. 그러면 네. 맞아요. 이 부자가 되는 게 절대 쉽지도 않고 특히 투자로 부자가 되는 거는 정말 개고생해야 돼요. 개고생해야죠. 개고생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안 보고 그냥 부자 된 것만 보고 나도 쉽게 되겠지라고 했다가 뭐 그게 좌절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부익나는 채널 영상들을 본 것들이 있는데
그 부익남님 채널에서 부익남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 댓글 보면은 네. 댓글 중에 안 좋은 댓글도 있더라고요. 많아요. 네. 네. 근데 그거 보면은 그런 생각 들 때 있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닌데. 네. 네. 그 방법도 있는데 방법도 네. 중요한데 그 마음가짐이 안 돼 있으면은 부동산은 필패인데. 왜냐면 오래 버텨야 되는 게임이라서. 네. 투자해본 분들은 사실 다 공감할 수 있는 알죠. 내용이죠, 네, 사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주는 채널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좀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부동산을 하다 보면 점점 이 마음을 수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쵸.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역전세나 이런 건 지금은 아마 요즘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그런 모르실 거 없죠. 텐데 만약 역전세라든지 아니면 뭐 전세가 지지부진만 해도 그렇죠. 장난 아니죠. 그때 그 두려움은 중개 수수료만 해도 얼마나. 그리고 뭐 전세가 뭐 하나도 안 올랐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도배 장판에 그렇죠. 바꿔줘야지. 수수료 들어가고 수수료 줘야지. 집이 막 또 공실 난다 그러면 또 어디 가서 돈 끌어와야 되지. 세금 내야지. 그렇죠. 세금은 또 따박따박 내가고 이게 진짜 이 어떤 그 심적으로 단단해지지 않으면 잘 안 되고 특히 돈만 벌러 왔다가 뭔가 돈을 못 번다는 생각을 들면 그때 저는 확 오더라고요. 레버리지를 썼다는 게 그때 두려움이 장난 아니죠. 내 어깨에 이렇게 많은 돈이 다 이게 무게처럼 막 누르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아 정말 잘 내가 단단하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